반팔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소재죠. 지금 옷장 안에 반팔티를 꺼내서 택을 보시면 아마 열애화업은 코튼이라고 적혀있을 텐데 피부에 닿는 느낌도 좋고 땀 흡수도 탁월하다 보니 수십 년째 반팔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원단입니다. 다만 이렇게 흡수한 땀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능력, 즉 건조 능력은 아쉬운 편인데요. 면은 물을 쫙 빨아들인 뒤엔 자기가 품고 있으려는 성질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한여름에 면티 입고 땀을 많이 흘리면 옷이 축축해지고 무거워진 이유가 바로 요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세탁 및 관리하기 편한 원단에 내구성도 좋은 편이라 제일 대중적인 소재로 꾸준히 쓰이고 있어요. 이 면티 고를 때 수라는 단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숫자가 작을수록 실이 두껍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름철 단품으로 입었을 때 비침을 방지하려면 16수나 20수 정도의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고, 보통 2 이상 넘어가는 제품들은 얇고 가벼운 매력이 있긴 하지만 속이 비칠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는 게 좋아요. 여름 하면 이 린넨 소재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통기성 뛰어나고 피부에도 잘 안 달라붙어서 고온의 날씨에 적합한 그런 원단입니다. 원단 특유의 자연스러운 구김도 상당히 매력이 있고요. 이런 린넨 제품들 찾다 보면 린넨 라이크라는 표현을 종종 보시게 될 텐데, 폴리에스터나 코튼, 레용 같은 소재로 린넨의 질감과 느낌을 흉내는 거거든요. 진짜 린넨보다 가격 저렴하고 구김도 덜 가서 관리하기 편한 게 장점이긴 하지만 통기성이나 시원한 촉감은 린넨에 비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 점은 구매 전에 제품별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린넨 소재의 제품은 보통 여유로운 핏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유는 원단 자체가 신축성이 거의 없는 소재다 보니 구조상 몸을 움직이거나 활동할 때 불편하지 않게끔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신축성 없는 천연 섬유가 뜨거운 열이나 마찰이 가해지면 순식간에 쪼그라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드라이 클리닝을 가장 추천드리고, 세탁을 하신다면 찬물 세탁이 약한 탈수, 그리고 그늘에서 자연 건조시키는 방식으로 관리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바스락거리는 촉감으로 고프코어록에 빠질 수 없는 소재, 나일론입니다. 가볍고 질기고 보건력까지 괜찮아서 팬츠나 셔츠, 바람막이, 백팩까지 폭넓게 쓰이고 있는데요. 다만 촉감이 매끈하고 조직에 따라 답답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서 주로 티셔츠보다는 위에서 말씀드린 구조감 있는 아이템에서 더 자주 보이는 편이에요. 이런 답답함을 없애고자 여름철 나일론 제품의 경우엔 워셔 가공을 통해서 부드럽고 편안한 착용감을 더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면보다 시원하게 느껴지는 나일론도 많더라고요. 나일론 소재는 항상 다림질을 조심해 주셔야 하는데, 플라스틱 계열이라 뜨거운 열을 받으면 눌어붙어 버립니다. 이 구김이 신경 쓰인다면 스팀 다리미로 멀리서 살짝씩만 쏘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폴리에스터, 구김이 거의 없고 가벼운 덕분에 헬스장 운동복부터 찰랑이는 반팔티까지 여러 곳에 쓰이고 있는데요. 관리도 편하고 형태 유지력도 좋아서 다재다능한 합성 섬유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흔히 싸구려 소재라는 인식이 있긴 한데, 사실 이건 소재 자체보단 가공 기술력 차이에서 오는 거긴 하거든요. 같은 폴리에스터라도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거든요. 예를 들어 마이크로파이버 폴리는 일반 실보다도 가는 극세사로 짜서 피부에 닿는 느낌이 훨씬 부드러운 편이고, RPET, 리사이클드 폴리에스터는 파타고니아 같은 아웃도어 브랜드에서도 적극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이렇듯 가공 기술에 따라 폴리도 다양한 형태로 시장에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폴리 소재 옷을 입다 보면 유독 여름철에 쉰내가 났던 적 한두 번은 있으셨을 텐데, 저만 그런가요? 이 폴리가 물은 튕겨내지만 피지 같은 유분 성분은 섬유에 남기가 쉬워서 땀 냄새가 더 쉽게 배는 편이에요. 그래서 세탁 시엔 기능성 전용 세제를 쓰시거나 베이킹소다를 조금 추가해주면 옷의 쉰냄새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말려버리는 여름 기능성 소재의 끝판왕 쿨맥스입니다. 스포츠웨어나 헬스복에서 주로 보이는 이 소재는 땀이 증발하면서 체온을 낮춰주는 원리로 작동하는데요. 이 쿨맥스는 상표명이라 제품에 흡판 속건이라고 적혀 있어도 같은 원리의 소재가 쓰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아셔야 할 점은 단순히 입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건 아니고, 땀이 증발하면서 체온을 뺏어가는 원리로 시원해지는 거기 때문에 땀이 안 나는 실내에서는 일반 옷과 체감 차이가 크게 없을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흡판 속건 소재의 옷들은 세탁 시에 섬유유연제 쓰는 걸 피해 주셔야 되는데, 섬유유연제의 잔여물들이 미세한 숨구멍을 막아버리면 땀 흡수와 배출 기능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하네요. 아마 따로 세탁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오돌토돌한 표면이 특징인 시어서커, 국내에서는 지지미 원단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표면감 덕분에 피부에 닿는 면적이 줄어들어서 여름철 쾌적함을 위해 자주 쓰이는 소재 중 하나입니다. 할아버지가 입는 올드한 소재라는 이미지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은데, 프레피룩이나 아메리칸 클래식 스타일에서는 여름철 고급 캐주얼 소재로 꼽히는 게 바로 이 시어서커거든요. 제대로 된 시어서커 제품 하나 있으면 생각보다 꽤 멋있는 여름 코디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시어서커 재질은 다림질을 권장하진 않는 편인데, 오돌토돌한 주름이 없어지면 그건 사실 시어서커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필요시엔 스팀 다리미로 가볍게 정리만 해주시고 기존의 텍스처 그대로를 즐겨주는 게 이 시어서커를 가장 잘 입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찰랑 있는 실루엣과 은은한 광택이 특징인 레이온, 그래서 특히 하와이안 셔츠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소재인데요. 이 실크를 닮은 느낌을 훨씬 저렴하게 구현할 수 있어서 계절 상관없이 많이 쓰이는 원단입니다. 어떤 옷엔 레이온, 또 어떤 옷엔 비스코스라고도 적혀 있을 텐데 의류에서는 거의 같은 계열로 보시면 되고요. 이런 비스코스 원단은 쫀쫀하게 늘어나는 탄성보다는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해서 몸을 따라 자연스럽게 흐른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실루엣이 예쁘게 떨어진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비스코스 비중이 높은 얇은 원단은 몸의 라인이나 군살이 생각보다 드러나기 쉬운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재를 단독으로 입을 때는 두께감을 꼭 잘 체크해 보시면 좋고요. 또 레이온 계열은 젖었을 때 강도가 떨어지는 편이라 세탁할 때는 케어라벨을 꼭 잘 보시고 가급적 찬물 약세탕이나 드라이클리닝으로 관리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극강의 부드러운 촉감을 가진 모달입니다. 피부에 닿는 이 찰랑, 쫀대기는 텍스처가 아주 좋은데 모달은 원래 속옷이나 잠옷 소재로 시작했다가 이 압도적인 촉감 덕분에 겉옷 시장까지 진출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모달의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핏을 잡아주기보단 얇고 찰랑거려서 체형이 그대로 드러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단독 티보다는 이너로 선호되는 경우가 많았고 티셔츠와 같은 겉옷의 경우에 명과분방한 코튼 모달 형태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앞선 비스코스보다 조금 더 탄성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머슬핏 의류에서 자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나의 몸매를 부각시켜주는 그런 옷 찾으시는 분들께는 촉감도 핏도 아주 만족스러울 소재이지 않을까 싶어요. 매끈하고 시원한 촉감이 강점인 텐셀입니다. 부드러우면서도 레이온보다는 조금 더 정돈된 느낌이 있어서 여름 소재에서 가장 주목받는 원단 중 하나인데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텐셀은 정확한 소재 이름이 아니라 오스트리아 렌징사의 브랜드명이고 진짜 원단 이름은 라이오셀이 맞는 표현이에요. 데일밴드처럼 브랜드 이름이 너무 유명해지는 바람에 생긴 케이스라 택에 텐셀이라고 적혀 있어도 정확히 텐셀 안에서 어떤 소재를 썼는지 확인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앞서 소개한 레이온과 마찬가지로 라이오셀도 나무에서 추출한 재생셀룰로스 계열이라 비슷해 보이지만 만드는 방식은 서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착용감의 경우에도 레이온이 더 찰랑이는 느낌이라면 라이오셀은 살짝 더 탄탄하고 형태가 잡히는 편이에요. 특히 젖었을 때 강도 유지에도 더 좋은 편이라 관리 면에서도 레이온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편입니다. 라이오셀을 세탁하실 땐 세탁망에 뒤집어 넣고 약하게 돌리신 다음 건조기는 꼭 피해주셔야 되는데요. 한 번만 돌려도 표면이 까지면서 보풀이 나기 때문에 순식간에 한 3년 입은 것 같은 낡은 옷이 되어버립니다. 울의 대체 소재로 쓰이기 시작한 아크릴인데요. 울니트가 여름에 입긴 좀 덥고 세탁도 까다로운 편인데 비해 아크릴은 가볍고 세탁 또한 용이해서 한순간에 니트 시장을 장악해버렸습니다. 이렇게 관리 쉽고 주름에도 강하고 가격까지 저렴한 편이라 짜임을 손가락에 해서 만든 반팔 니트가 아무래도 여름에 가장 인기가 많은 품목 중 하나고요. 다만 이런 장점들을 상쇄시킬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는데 합성 섬유 특성상 정전기가 잘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 먼지도 쉽게 달라붙는 편이에요. 여기에 마찰이 잦은 부위는 보풀에도 취약하기 때문에 깔끔한 상태를 오래 유지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철 가성비 좋고 세탁 쉬운 그런 반팔 니트 찾으셨던 분들이 편하게 입기 좋은 소재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뽀글뽀글한 입체감이 특징인 부클, 리조트룩이나 여름 휴양지 모드를 연출할 때 많이 보이는 소재인데요. 코디가 빈약한 여름철에 이런 옷 하나만 입어도 포인트가 확실하게 살아나는 게 이 부클의 매력입니다. 수건 같아서 더울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실제로 여름용 부클은 섬유 사이에 공기층이 많아서 생각보다 쾌적한 편이고 피부에 잘 들러붙지도 않아서 착용감도 괜찮아요. 이 부클이라는 단어가 프랑스어로는 곱슬머리를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때는 목욕탕 수건 옷이라 하고 놀림을 받기도 했는데 샤넬 같은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트위드 소재로 널리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세련된 룩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클도 한 가지 주의해 주실 점이 있어요. 실을 고리 모양으로 짠 구조라 울이 아주 쉽게 풀리는 편이거든요. 뾰족한 반지나 시계, 찍찍이가 달린 가방 같은 경우는 함께 입으실 때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장 고급스러운 천연 섬유 실크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입는 실크옷 대부분은 혼방 제품인데요. 땀 같은 잔여물에 취약하고 세탁도 조심스러운 편이기 때문에 의류 제품에 한해서는 실크 특유의 광택과 부드러운 느낌만 적당히 가미할 수 있는 혼방 제품을 주로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혹시 실크 베개 옷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번 여름철 에어컨이 잘 되는 실내에서 특별한 날에만 꺼내 입으시고 일상적으로 실크 느낌을 즐기고 싶다면 레이온 원단을 선택해 입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자, 이렇게 여름에 주로 쓰이는 원단 12개, 특징과 주의할 점을 전부 파헤쳐 봤는데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패션 지식에 또는 쇼핑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원단 공부는 이 정도로 끝냈으니까 다음 영상부터는 올여름에 입기 좋은 옷들 또 열심히 가져와 보겠습니다. 구독하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쉽게 입는 남자 패션 플래닛이었습니다.